네, 개봉 영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영화 한 편부터 먼저 보면 가족 영화가 있어요. 남훈희 씨 그리고 김수환 씨라고 네. 해야 되겠죠. 아역 배우 이제 아마 부산행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많이 네. 나실 텐데 두 분이 콤비를 이뤄서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이를 얻고 부산 감천마을에 1990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래전에 이제 품을 벗어났던 딸이 네. 딸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딸의 아. 소식은 알 수 없고 딸은 유골함에 담겨서 오게 되고 남겨진 그 두 손녀가 갑작스럽게 할머니와 살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벌써 아마 예고편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조손이 아주 알콩달콩 재미있는 네. 사연을 쌓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게 되면서 아. 아이를 돌보기는 어려운 그러나 사랑하지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들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네. 좀 3분의 1은 웃기고 3분의 2는 가족의 어떤 이별과 헤어짐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안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피엔딩과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뭐니 해도 역시 남훈희 씨는 네. 할머니 연기로는 정말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드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영화도 한 편이 있습니다. 물론 뭐 레이싱도 있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얘기가 주를 이루는 그런 영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자동차 레이싱 대회인 그 르망 24시간 이런 그 대회가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명품차 하면은 가장 대중적인 차는 미국 차일 수 있겠지만 명품차는 역시 유럽에 있는 여러 차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페라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포드사가 미국에 이제 점점점 덩치도 키우고 그리고 아주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로 점점 커가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페라리에 비해서는 좀 모든 면에서 좀 명성이나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포드의 회장이 페라리 같은 명품차를 만들어서 우리 르망에서 한번 이겨보자, 한번 네. 자존심을 생겨보자라고 하는 1960년대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네. 굉장히 얘기 자체가 좀 발랄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를 만들게 됐고 어떤 과정에서 괴짜 같은 그런 운전사와 그리고 개발자가 이렇게 명품차를 만들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니 중요한 것은 그 디자이너로 출연하는 배우가 바로 맷 데이먼. 네. 우리한테는 제이슨 본으로 잘 알려진 맷 네, 데이먼이고요. 그리고 켄 마일스 역할을 맡은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우리한테는 배트맨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여기서는 또 굉장히 30kg 이상 감량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 소개했던 영화에서는 정치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살을 찌웠었거든요. 네. 역시 메소드 연기, 그러니까 자기가 아하. 그 역할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최선을 다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배우의 호연만으로도 볼만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어떤 관객분들이라면 이번에 그 재미를 촉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화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죽음을 파헤치는 스릴러 영화도 한 편이 있는데 초호화 캐스팅으로 관심을 맞습니다. 받는 네.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제목은 이제 칼을 꺼내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전적인 스릴러를 좋아하신다면 셜록 홈즈가 나오고 미스 와플이 나오는 그런 어떤 고전적 스릴 좋아하신다면 현대적인 배우들이 출연한 그런 밀실 살인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스터리 작가가 85세 생일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집에 모여 있는 많은 그 파티 참가원들이 전부 다 유력 용의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 우리한테 007로 잘 알려진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번에 이제 탐정으로 와서 이제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이제 그 안에서 범인을 한 사람, 두 사람씩 파헤쳐가는 내용인데 모두가 다 의심스럽고 한편으로는 모두가 다 범인 같은 이 상황에서 네. 아주 고전적 재미를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영화들을 후더닛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도대체 했느냐라고 해서 그 범인을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밀실 살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소식을 짧게 전해드렸었어요. 지금 11월까지, 올해가 1월부터 11월까지 영화를 본 관객 수가 2억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12월 지나면 뭐 2억 2천만 명? 맞아요. 12월 한 달 동안 한 2천만 명이 영화를 그럼 보는 건가요, 보통? 그러니까 12월이 영화계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우리가 헐리데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연초까지 거의 쭉 길게 쉬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런 시즌이 해외 영화계에서 가장 노리는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화들은 되게 이때 개봉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전통적인 성수기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더 가까웠는데 네. 우리도 역시
좀 그 세계의 어떤 흐름과 같이 이어가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애당초 영화 개봉을 이때쯤 큰 영화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네. 보고 있는 겨울왕국 두 번째 이야기도 네. 11월에 개봉을 했지만 사실은 12월 이 성수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개봉을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뭐 정말 많은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고 있고 네. 12월 한 달에만 2천만 명 이상 어허. 우리가 1,000만 영화만 하면 계속 이렇게 뉴스에서 다루기도 하고 네.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영화들이 거의 2편 나온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시즌 12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겨울왕국 2는 열기는 참 높고 관객들은 많이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논란도 또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이게 벌써 23일 기준으로 벌써 점유율이 88%가 넘었고요. 900만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1,000만이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봉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영화가 1,0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크린 독과점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많이 잡힌 것이냐는 네. 실제 관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지영 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든 간에 이런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스크린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매진도 높고요. 많은 네. 분들이 또 보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좀 더 어허.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